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팝송 마이웨이, 이 노래는 1970년도에 크게 히트했던 노래죠. 팝송의 고전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사가 좀 특이해서 제가 부제목을 여기 연말에 생각하게 하는 것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이웨이 원곡은 1967년에 프랑스 가수가 발표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고무 다비티드. 늘 그렇듯이 연희 때처럼 그런 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의 일상을 노래한 곡이죠. 그것이 196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프랑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원곡 이상으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가사는 원곡을 번역을 한 것인데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천천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원곡의 가사입니다. 도시에 도착하면 곧 그곳의 삶에 익숙해지게 돼 누군가를 만나 꿈을 꾸게 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지. 그리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만나 사랑하고 싶어져. 성공하게 되면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의심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 꿈꾸게 되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만나 사랑하고 싶어져.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 같이 웃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만나 사랑하고 싶어져. 프랑스적인 그런 프랑스 사람의 일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 프랑스 원곡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은 뿌리는 같지만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마웨이도 좀 변화를 겪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어.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기 전에 친구여 내게 분명히 해야겠어. 이제 내가 살아온 신념을 말하려고 해. 원곡에 비해서 뭔가 좀 비장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살아온 신념을 네게 분명히 말하려고 해. 그런 가사입니다. 노래 계속됩니다. 나는 여러 곳을 누비고 다니며 열심히 살았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야. 약간의 후회는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나의 길을 걸었어. 원곡하고 차이가 있죠. 가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노래 첫머리에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마이웨이 주인공은 그 가사 첫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처럼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내왔다면 마지막 순간에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종말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그런 사람이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 보면은 자신의 종말이 왔다고 감지할 때는 아무 미련 없이 침착하게 최후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후회하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그런 그 아쉬움, 후회감 그런 것이 있겠죠.
여기 요 학회, 완화의학 학회인데요. 여기 학술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후회하는 가장 큰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온 것에 대한 그 후회감,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의 예도 있죠. 여기 독일의 슐리만이라는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트로이 유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어렸을 때의 꿈인 트로이 유적 발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트로이 과거 전설적인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해 냈죠. 이것은 19세기의 중요한 유적 발굴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유명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왕실 마거렛 공주와 타운센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마거렛 공주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생이죠. 지금 영국 국왕인 찰스, 그 찰스 왕이 황태자 시절에 황태자 비였던 다이아나의 일거일동에 언론에 큰 관심사였듯이 당시에 이 마가렛 공주 이야기는 거의 30년 동안 그 세간에 큰 관심사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에 이 타운센트가 마가렛 공주의 일을 도와준 일종의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배정받음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튼 거예요. 문제는 이 타운센트가 이혼남이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953년에 마가렛 공주가 타운센트에게 청혼을 했고 그 다음에 타운센트는 이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족과 평민이 결혼할 때 국왕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이 법은 이제 폐지됐어요. 당시엔 그랬습니다. 영국 초의 성공회에서는 타운센트 이런 사적인 배경 때문에 결혼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왕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쉽게 발표할 수도 없었어요. 여론이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신문기사인데요. 이 마가렛 공주가 타운센트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전혀 본인의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공주는 결국 결혼했고 타운센트도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서 두 사람은 그냥 편지왕래 같은 그런 관계는 지속을 하면서 친구 사이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또 이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자 이 마가렛 공주와 타운센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기의 사랑이라고 불러지는 그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그 사랑은 소위 말하는 천생연분이랄까 이러한 사랑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렇게 꽃피운 그런 사랑은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많은 노력을 필요한다는 그런 시사점입니다. 가사 계속입니다. 대개 나는 손해보는 편이었으나
눈물이 지나간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웃을 수 있어. 내가 한 일을 돌이켜 보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야. 사람이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난 감정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화나는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만성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돼서 좋지 않다는 거죠.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에 대한 효율도 나지 않고 그런 감정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분노, 억울함, 비통함의 짐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죠. 그럼으로써 본인도 어떤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이웨이 주인공은 손해본 일에 대해서도 웃어넘길 수 있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사 기속입니다. 사나이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남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했어. 내 지난 날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야. 여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개성과 개인차라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2019년 발표를 보면은 40%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자기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판단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절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마이웨이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계획도 잘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관대한 아량도 있고 솔직하고 그렇게 당당히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마유의 주인공은 여기까지는 당당하게 자기를 소신껏 살아왔다. 나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삶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이 노래 프랑스 원곡은 보면 항상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꿈을 꾸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는 항상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유에서는 자기 삶의 종말이 가까웠다.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알지 못한 불안감이 이 사람을 휩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시간에 대한 상실감, 어떤 그 일종의 슬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는 다 아름다워 보이죠. 이루지 못한 젊은 날의 꿈들, 이것을 그동안에 내가 체득한 지식과 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때를 맞이할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반고호가 그린 진품작입니다.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
아마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 코엑스 특별 전시장에서 이 그림이 전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인이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고흐가 유명해지기 전에 선물로 받은 그림이라 합니다. 당시에 이 그림이 3,500억 원의 해외 매각이 결정되었다고 보도되었었습니다. 그 뒤의 진행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이 대자연, 우리 인생의 무대이고, 여기 농부가 감자를 캐고 있어요. 그 삶을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차는 이별을 의미하고, 여기 마차가 있는데 마차에 검은색 관이 있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 고흐가 죽기 한 달 전에 이 그린 그림인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 마차에 기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불확실성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그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달력 마지막 장을 남겨놓았을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만의 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